안녕하세요. 에고이스트입니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켜보겠습니다. 자, 강의 주제는 어, 트라우마성 원인이 중독의 나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독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고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죠. 단순 쾌감 추구형. 이거는 일반인들에 대한 얘기죠. 사정에 대한 쾌감이 있죠. 우리가 정액을 사정할 때 짜릿하죠. 그 쾌감에, 근데 그 쾌감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짧죠. 짧긴 한데, 뭐, 여자들은 굉장히 길지만, 남자들은 몇 초 가지 않죠. 그거에 대한 쾌감도 있을 것이고, 또는, 성중독, 섹스 중독에 있는 분들에게는 섹스 자체, 섹스하는 그 시간 자체의 어떤 스킨십에 의한 쾌감도 있을 거고, 또는 심리적으로, 내가 뭔가 지배한다. 라는 느낌의 그런 쾌감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 한 건 했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자 자체에 대한 몸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남자들에게 공통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부분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성적 호기심 자체를 야동을 통해서든, 뭐 섹스를 통해서든, 또는, 다른 방법이 없나? 음, 뭐, 자위를 통해서든, 우리가 다 풀 수 있죠. 있습니다. 근데 요런 단순한 쾌감 추구하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발,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을 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자연스럽게, 자신이 조절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저랑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원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쾌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 자체가 트라우마 감정이 있는데, 트라우마 감정 말이 좀 어렵죠. 죄송합니다.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트라우마 감정 회피형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노가 있어요.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좀 있을 것이고, 또는 기억에 대한 분노. 예전에 누가 나에게 이러저러한, 어, 폭행 또는 학대, 뭔가를 했다라는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 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모든 것을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의식 속에서 잊혀져 있던 것들이 다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넘어가게 된 뒤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일반적인, 일상적인 우리 생활을 할 때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분노가 있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분노가 있는지 몰라요, 잘. 그러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트리거가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 좋았던 기억에, 과거에 나를 학대했던,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나한테 비슷한 목소리로 뭔가 공격을 해오는 듯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다면 이것이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과 바로 연결이 되면서 바로 기억이 되면서 현재 나의 중추신경 또는 뇌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변형계를 건드리게 됩니다. 이때 바로 분노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일반론이었고요. 어, 트라우마 감정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현재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매일 기억하거나 떠올린다는 것은 사실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분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 뇌는. 잊어버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상에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은 가끔씩 어떤 그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트리거들을 통해서 올라와요. 갑자기 불현듯 정확한 그 어떤 기억이 딱 떠오른다라기보다는 그 느낌이 내 몸에 어떤 자극이 오면서 예를 들어서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또는 뭐 혈액이 빨라진다든가 하는 이런 식으로 통해서 확 올라옵니다. 근데 모르죠. 모르죠. 그 원인이 뭔지 정확히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옛날의 기억들은 다 기억 속에 갇힌다고 했죠. 근데 이 분노가 내한테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걸 내가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 보호 작용이 있겠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들을 잠궈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잊혀진다기보다는 삭제가 안 된다고 했죠. 삭제가 안 됩니다. 다 기억 속에 있어요. 그 족 같았던 기억들이, 개똥 같았던 기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뭐, 부모님이 그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지. 했겠지.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또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묻고 지나가게 됩니다. 묻고 지나가지만 그 안에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분노라는 감정을 누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무례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거죠. 음, 노예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 노예가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겠죠. 물론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노예들이 태어나기 전에 만약에 자기가 원래 자유인이었다고 칠게요. 자기는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뭐 빚을 못 갚았다던가 뭐 전쟁에서 졌다던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노예라고 취급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은 반발심을 가지게 되죠. 난 자유인인데 네가 뭔데 날 노예 취급하냐? 라면서 폭동을 일으킨 게 로마 시대 때 음,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노예가 내가 노예가 아니다. 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항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자들이 계속 구타하고 억압을 해요. 계속 두드려 패는 것. 그런데 자신이 그것을 어찌 할 수 없는 마치 뭐 고문을 당하듯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면 사람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감정을 억누르게 돼요.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중독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보여가지고 모르잘안 그래서 이 분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는 트라우마성 스몰 트라우마들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안에 분노가 쌓여 있단 말이야. 어릴 때의 어떤 분노들이. 근데 이것을 지금 내가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해버린다. 회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회피하기 위한 그 반작용으로 여기에서 바로 대체제를 찾게 되죠. 그 대체제가 뭐냐? 바로 중독거리들이 중독들. 중독거리들 많죠. 중독거리들 많습니다. 뭐 야동이 될 수 있고, 뭐 섹스가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뭔가를 모은다. 또는 뭐 어떤 팀을 응원하러 간다. 팬이 된다. 다 똑같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뭔가에 내가 중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중독되어 있는 상황. 이 대체제를 찾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재밌는데,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대체제를 찾아요.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렸듯이, 뭐, 야동이 될 수도 있고, 섹스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관계 중독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나랑 많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 안에서, 역시 난 대단한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팬이 된다. 뭐 야구 팬, 뭐 무슨 야구가 뭐 이렇게 했다 하면 매번 따라가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하나의 중독입니다. 중독. 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팬을 응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열정이고 취미다라고 하지만 내 일상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까지 열광하는 거. 그러니까 열광하잖아요. 이 열광하는 그 자체에서 도파민이 나오죠. 여기 이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그 체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또는 느끼고 싶어서 또 가죠. 그럼 이게 뭐죠? 마치 우리가 도박, 도박 중독처럼 도박을 하러 가는 거죠. 하러 자주 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핵심이 있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노가, 분노가, 분노가 폭발할 만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들이 은폐가 된 거예요. 이 분노가 폭발할 만한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이게 약간 이제 프로이드식 해석이긴 한데, 저는 사실 프로이드식 이런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현재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 이쪽에서는 이제 프로이드식은 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경험적으로는 아직도 그래도 이게 한 30% 정도는 아, 30% 정도는 맞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폭발할 만한 사건들, 저는 이제 스몰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이 트라우마들의 기억들이 있으면, 이 기억들에서 발생하는 이 분노들이 있을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들이 축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감정들이 폭발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이런 중독거리.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노할 만한 감정을 느낄 것 같을 때, 느낄 것 같을 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뭘 한다? 아까 말했던 뭔가에 열광한다든가, 또는 뭐 도박을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성적인 뭐 야동을 본다든가, 또는 하려고 한다든가, 여기에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흥분을 주잖아요. 흥분. 이 흥분을 즐기는 그 과정 자체에 중독이 되는 거죠. 왜냐? 이 과정 자체를 내가 느끼고 있을 동안은 내가 앞에서 말했던 분노할 만한 그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잊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 얘기가 좀 길었네. 자, 다시. 이런 분노 회피라는 이유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다시 슬라이드를 보면, 음, 억눌린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 사람들은 누구나 억눌린 감정이, 어, 누구나는 아니군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몇몇 분들은 억눌린 감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 억눌린 감정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아이로서, 받아야만 하는 그 사랑의 총량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많이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난 아이처럼, 아이 때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성인이 딱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도록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 상대를 통해서 이거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남자일 때는 여자한테 여자와 함께 연애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욕구 충족이 되는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성 상대를 늘려나간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여자다. 내가 여잔데 뭔가 사랑받고 싶다라는 그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애를 한다. 또는 쉽게 관계를 가진다든가, 나 자신의 가치를 좀 낮게 여기서 뭐 클럽을 자주 간다든가. 뭐 클럽 가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클럽을 잠깐 즐기고 나오는 거랑 거기에서 얻는 그런 쾌락과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 가지고 내가 그거를 계속 받고 싶어서 가는 거는 좀 다른 거죠. 주도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나한테 주도권이 있다. 나는 내가 시간 될 때마다 잠깐 잠깐 그냥 뭐 음악 듣고 올 거야. 춤추고 올 거야.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갔더니 클럽에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대쉬가 들어오네. 와 하는 이 짜릿한 그것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계속 간다. 그리고 관계를 많이 가진다. 라는 것은 내가 이 억눌린 감정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독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울감 해소용.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뭐 저도 그랬고요. 우울감과 우울증이라는 게 조금 다른데, 음, 뭐,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다시 열고, 우울감. 이거 저도 뭐, 다른 어떤 영상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울감이 있는 상태가 있고, 우울증이 되는 게 다르다고 의사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울감이 있다. 우울감이 있는데, 내가 잠을 잘 잔다. 그러면 이것은 우울증은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고 어떤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고요. 내가 우울증이다. 내가 우울증이면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잠을 잘 잔다.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울감이 있는 것이랑 우울증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울감은 어떤 거죠? 누구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짧은 과정. 근데 우울증은 뭐죠? 우울증은, 이것이 이제 나의 이 호르몬적인,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분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우울한 호르몬이 분비가 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라고 하고 이것은 무조건 정신과에 가셔서 약을 드시면서 해소, 약을 드시면서 대처를 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것은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다고 약을 뭐 평생 먹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내가 이제는 우울감이 많이 다운이 되었어. 많이 다운되었다. 그러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 드셔도 됩니다. 약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동이나 이런 어떤 중독거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우울한 느낌이 올 것 같아. 올 것 같으면 그때 그냥 야동을 봐버린 거야. 자해를 한다든가, 섹스를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이해되시죠? 우울한 느낌이 올 것 같으면 빨리 도망치기 위해서 이런 중독거리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자에 대한, 뭐, 이거는 뭐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반감이 있는데 이거를 푸는 용으로 야동이나 또는 연애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너무 좀 그런 내용이라서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울감 회피. 아까 얘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회피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음, 이제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단순 쾌감을 추구한 형은 그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있고 근데 요런 유형은 대부분 알아서 자기가 제어가 됩니다. 제어가 되지만
트라우마 감정 회피형 또는 이 트라우마에 의한 음, 원인으로 인해서 중독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금 혼자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일까요? 원인 자체가 원인 자체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대다. 성적인 성적인 욕망과 욕구가 한창 호르몬적으로도 폭발하는 시기죠. 이런 성적 호기심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보는 것도 함께 되어 있는 경우, 함께 반반 정도 섞여 있는 경우는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는 이 원인들로 인해서 중독이 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달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나 이제 오늘부터 며칠째 뭐 금달 할래. 안 볼래. 금욕할래. 근데 이 원인들로 인해서 그게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자기는 나는 단순히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단순 쾌감을 추구하는 이유로 인해서 보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이, 이 어떤 뭐랄까 좀 다크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 트라우마 감정 회피형 원인들로 인해서 내가 제어가 안 되는 것을 단순히 나는 의지력이 약해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난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나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은 이분들은 단속회가 추구형 분들은 사실 저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특히는 이쪽 부분 트라우마 감정 회피형 이분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독이 잘 낫지 않는다 중독에서 나오기가 힘들다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다 뭐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트라우마성 원인들이 중독의 나쁜 이유가 뭘까요? 중독에 뭐 나쁘니까 나쁘겠죠. 나쁘기 나쁘니까 나쁜 건데 이런 것들은 이게 왜 좀 심각하고 나쁘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중독이 생겼다. 어, 근데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중독도 생기지만 분노 조절 장애로도 가게 됩니다. 우울증으로도 가게 되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것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뭐 일반적인 이런 심리 쪽이라든가 정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다루지 않고 이해도도 굉장히 낮고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들 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해결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 원인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또 해결책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이 원인에 대한 것만 음, 일단 짚고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들에서 조금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내가
단순 쾌감 추구형이냐, 아니면 트라우마 감정 회피형이냐, 아니면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는 트라우마 뭐 이런 거 없는데? 안 좋았던 기억이나 경험이 없는 걸?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자연 치유가 충분히 됩니다. 스스로 자기 제어로 충분히 가능하시고, 뭐, 제가 그 기본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또는 블로그에서도 다 말씀드렸듯이, 야동을 하나만 본다. 내가 너무 야동을 막 수십 개, 수십 개, 수백 개씩 보고, 막 거기에 완전 도취되어 있다. 그렇다면 야동 숫자를 하나만 딱 정해서 한 달 동안 보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같은 영상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흥분도가 확 줄어듭니다. 남자라는 남자의 이 메커니즘상, 생체 메커니즘상 같은 영상, 같은 대상을 보고 성적 흥분도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미없는 쾌감을 계속 누적하게 되다 보면 내가 아이 뭐 안 해도 되겠네, 안 봐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 흥분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중독에서 야동 중독, 자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 트라우마 감정 회피형 분들은 이게 내가 감정에 기반해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독거리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내가 어느 쪽에 있구나, 또는 이게 혼재되어 있구나, 아니구나를 먼저 명확히 파악하시는 게, 이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요거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